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전에는 분명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획안 3개를 뚝딱 정리하고 이메일도 싹 처리했고 오늘은 진짜 뭔가 되는 날이다 싶었죠. 그런데 점심을 먹고 자리에 앉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달라집니다. 눈꺼풀이 3kg짜리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처럼 무거워지고 모니터 글자들이 슬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오늘 할 일 목록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분명히 방금까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한 건가, 체력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드는 건가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커피를 벌컥벌컥 마셔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허탈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밥 먹고 졸린 것,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 문제도 아니고 체력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교과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아주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오늘 아는 척 연구소에서는 식곤증의 진짜 정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 보고 나면 여러분, 직장 동료한테 아는 척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식사 후 졸음, 즉 식곤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액의 흐름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순간 몸은 즉각적으로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와 장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엄청나게 바빠지거든요. 이 과정에는 상당한 에너지와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소화다. 혈액을 위장 쪽으로 더 많이 보내자. 이런 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소화기관 쪽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뇌는 혈액 공급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입니다.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활동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느려지고 각성도가 낮아집니다. 우리가 밥 먹고 느끼는 멍함과 졸림,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밥을 먹으면 몸이 뇌보다 위장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혈액 이동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음식의 종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탄수화물을 먹으면 졸리다고 하는데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몸은 혈당이 올라가면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되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속에 있던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근육 쪽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상대적으로 뇌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성 상태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에 잠들 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졸음 호르몬입니다. 즉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 안에서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그 끝에 졸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밥 한 공기가 몸 안에서 졸음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밥이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여기에 세 번째 요인이 추가됩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밀가루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많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피로감 신호를 보내고 활동을 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극심한 졸음과 피로감이죠. 그러니까 식곤증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호르몬이 변화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겹치면서 우리를 졸음의 늪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한 방이 아니라 콤보 공격인 거죠. 같은 밥을 먹어도 사람마다 졸림의 정도가 다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라면, 덮밥, 볶음밥, 빵처럼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호르몬 변화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졸림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지방이 함께 포함된 식사는 혈당 상승이 비교적 완만하게 일어납니다. 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는 식사나 균형 잡힌 한식 식단을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졸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식사량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졸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화해야 할 양이 많아질수록 소화기관으로 이동하는 혈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심때 과식하면 오후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심 식곤증이 가장 강한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오전 내내 에너지를 쏟은 상태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많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자체가 점심 이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연적으로 각성도가 낮아지는 구간을 통과합니다. 밥 때문이기도 하지만 몸의 리듬 자체가 잠시 쉬고 싶어 하는 시간대인 거예요. 음식과 생체 리듬이 합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곤증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생리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줄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밤 양을 조금만 줄여도 혈당 상승 폭이 낮아지고 졸림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극적으로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숟갈만 덜 먹어도 차이가 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밥부터 먹는 게 아니라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만 바꿔도 졸림이 달라집니다. 식후 가볍게 걷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보행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졸음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회사 건물 한 바퀴만 돌아도 오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식사 후 달달한 음료나 디저트를 바로 챙겨 먹으면 혈당 변동이 더 커져서 식곤증이 훨씬 강해집니다. 밥 먹고 바로 믹스 커피 한 잔 하는 습관. 사실 졸음을 이기려는 건지 불러오려는 건지 모를 행동인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밥을 먹고 졸린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이동하고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혈당이 오르내리는 3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의 각성도가 잠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몸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점심 먹고 졸리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냥 몸이 지금 밥값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누군가 밥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식사 후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거기에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을 통해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에도 일상에서 누구나 겪지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는 현상들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